영빈관을 옮기겠다 청와대. 청와대 영빈관이 아시잖아요. 외국 정상 오면 이렇게 맞이해서 뭐 만찬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 데를 옮긴다 그러잖아요. 거기 아마 어떤 그 뭐 무속인지 무당인지 이런 분이 뭐 안 좋다 그러니까 옮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적으로 물어볼 수야 있죠. 근데 이런 공적인 압수수색을 할지 말지 수사를 할지 말지 뭐 영빈관 같은 걸 옮길지 말지 이런 거를 만약에 무속의 얘기를 들어서 결정한다 그러면 그럼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저는 아마 청와대 옮긴다는 말도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청와대 터 안 좋다 이런 얘기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럼 이게 그 결정을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저는 이거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좀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신천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이 부분 질의가 들어왔을 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역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종교단체를 압수수색을 하면 시간이 걸릴 뿐더러 그 과정에서 오히려 이 숨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임의 제출을 받는 게 보통은 종교단체랑 관련해서는 그렇게 수사를 해왔고 그게 수사 관행이고 그게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서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무정 스님은 저는 지금 이제 삼부토건이 왜 기소가 안 됐는지 그 사실인지 아직 확인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확인해서 저희가 선대위에서 입장을 선대본에서 발표할 건데요. 이 무정 스님과 관련해서는 뭐 김건희 대표가 녹취록에 그것도 나오더라고요. 무정 스님이 그렇게 오래된 인연이라며 대학교 때 뭐 이럴 때부터 뭐 이렇게 오래된 인연인데 왜 무정 스님이랑 인연을 끊었냐. 무정 스님이 문재인 망한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고 인연을 끊었다. 몇십 년 넘는 인연을. 녹취록이 나와요? 네, 나와요 그게. 김태현의 정치쇼. 그대 때문에 가슴이 이 심장이 두근두근 난 그대만을 김태현의 정치쇼 월요일 4부 토론은 두근두근 시간. 여야 대선 후보들의 뜨거운 이슈 때로는 말하기 싫은 이슈들을 우리가 토론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재명 후보 측의 민주당 선대위 현근택 대변인, 윤석열 후보 측의 국민의힘 선대위 법률지원단의 이두하 부단장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0844 하나님이 오늘도 심장에 두근두근할지 벌렁벌렁할지 기대 중입니다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은 제가 앞서도 살짝 얘기 드렸지만 뭐 두 분 다 좀 말하기 싫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한쪽은 감옥, 한쪽은 무속입니다. 예, 감옥 대 무속 하나씩 있어요. 좀 얘기하고 싶지 않은 주제가 어디부터 할까요? 기호 1번? 아시죠? 뭐 순서대로 나온 순서대로. 자,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를 저 지금 오늘 얘기할 키워드는 감옥. 대선에서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을 갈 것이다. 이 얘기 왜 하신 거랍니까? 이게 아마 우리 뭐 민주당 내에서는 항상 이제 검찰공화국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검사 출신이고 검찰총장을 지냈고요. 주변에 있는 인물들도 보면 검사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선대위도 그렇고 당에도 그렇고 원래 이제 국민의힘 자체가 이제 검사 출신이 많은 당은 맞잖아요. 그렇긴 한데 지금 최근에 이제 녹취록도 보면은 김건희 씨 녹취하다가 이 재미있는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 우리는 구속 수사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뭐 유시민 이런 사람들이 얘기해서 그렇다. 그건 제가 보기에 약간 핑계 같고. 그러니까 봐주려고 했는데 말 잘 안 들으니까 그냥 맞섰다. 한마디로 하면 자기들이 수사하는 거에 좀 대들었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분고분하면 봐주려고 했는데 좀 맞서니까 결국 사돈의 팔촌까지 다 털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인상을 쉽게 받고 있고 윤석열 후보도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관련돼서 뭐 확정적 범죄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은 이제 본인이 검사 출신으로서 보니까 그렇다는 건데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본인한테 맞섰었고 지금 대장동에서 핵심은 사실은 자꾸 이제 배임 얘기하고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뭐 변호사니까 아시겠지만 배임이라는 거는 약간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이지 않거든요. 돈 받은 게 있냐 없냐 핵심인데 저희들은 항상 돈 얘기하고 있지만 다 빠져나가더라. 돈 받은 사람들은.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 보시면 알겠지만 장모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본인이 검사하고 이럴 때는 다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기소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결국은 본인에 가까운 사람들은 뭐 대부분 봐주고 본인에 좀 맞서거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가혹하게 이제 수사하고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 그러면 결국 그럴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제가 보기에 단순히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뭐 지금 문재인 정부라든지 아니면 이런 본인에 대해서 어쨌든 좀 했던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검찰총장에 있을 때 맞섰던 사람들한테도 전부 해당될 수 있는 얘기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뭐 선거의 승패 이런 부분보다는 검찰공화국의 위험성이 있다. 이제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공화국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함이라는 그 목적은 알겠는데 네. 그거를 지적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내가 감옥 갈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이 선거의 적절하냐? 표현 선거 국면에서 이게 뭐 약간 패배를 내감한 거 아니냐, 뭐 지지층이 호소한 거 아니냐. 그거보다 표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하신 거예요? 뭐 아니면 그런 표 생각은 안 했을 것 같고요. 아마 뭐 많은 분들이 아마 얘기하고 있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 결국은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검찰의 힘이 조금 이제 빠져가는 국면인데 다시 또 부활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검사들이 과거에 우리 육사 하나회 출신들이 쭉 국가를 장악했던 것처럼 그렇게 국가와 요소에 다 장악하지 않겠느냐. 결국은 검찰공화국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은 뭐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일반 국민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저 발언 어떻게 보시고 계신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깜짝 놀란 게 첫째 그 없는 죄라는 발언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감옥 간다 뭐 이 얘기를 하시니까 첫 번째 이제 없는 죄라는 거는 그러면 지금은 있는 죄를 덮나? 있는 죄를 덮고 없는 죄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지금은 있는 죄를 덮어주고 있나? 대장동 게이트는 그런 사건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를 연상시키죠. 이제 사람이 생판 아무 범죄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감옥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중요하구나. 그 나를 위해 새로 만든 슬로건도 나를 위해 그 나가 이재명을 위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사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이양수 수석 대변인 이런 사람들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하고 의사와 보건소장들 압박하고 강제 입원 지시에 따르지 않는 보건소장은 자처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럼 본인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 이 얘기를 그 이재명 후보가 많이 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 자기의 사례에 빗대서 검찰공화국을 우려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기 이 얘기를 하기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더 레프트가 또 포스터를 어제 만들어서 막 돌려주는데 조폭이 살기 힘든 법치공화국 그리고 윤석열 후보 사진을 올리고 그다음에 여기는 사진은 사람 사진은 없어요. 시민이 살기 힘든 조폭공화국 이렇게 올려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돌아다녀요 어제부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한 게 바람직한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또 연상되는 게 있죠. 전과 사범. 근데 전과 사범 중에 공직선거법상 저희가 말할 수 있는 전과가 3개죠. 근데 이 전과 3개가 무고 공무원 자격 사칭 벌금 150만 원 처분 일자가 그 2003년 7월입니다. 도로교통법 음주 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150만 원 처분 일자가 2004년 7월입니다.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벌금 500만 원 처분 일자 2004년 8월입니다. 어느 대통령 때일까요? 모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아닌가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그 얘기를 하셨죠.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 때 탄압을 받아서 죽을 뻔했다. 뭐 실제 죽을 뻔은 아니겠죠. 기소돼서라는 게 생략돼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또 막 재판받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때 전과 3범이 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 송영길 민주당 여당 대표 말에 의하면 죽을 뻔했다는데 그럼 이때도 없는 죄를 만들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이분은 죄가 많은 건가요?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뭐 전과자 누명을 씌우기 위한 것 같은데요. 뭐 직권남용 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던 직권남용은 무죄 받았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혐의가 다시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주장했던 것들이 다 공소사실에 있던 내용이에요. 근데 실이 그게 직권남용 처음부터 무죄가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전과 사범 계속 주장하는데요. 사실은 음주운전은 뭐 잘못한 거죠, 당연히. 공직선거법은 50만 원인가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지하철역에서 명함 돌리다가 걸린 거라서. 그래서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그다음에 공무집행 방해는 아마 시민운동하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례 상정하다가 조례 상정안이 폐기되면
몇 초 만에 폐기되면서 한 것이고 검사 사칭 부분도 이게 사실은 기사와의 취재 과정에 이제 도와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연결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아마 핵심이 대장동인데요. 대장동 오늘 아침에도 뭐 저는 뉴스를 봤는데 그 전직 그 저기가 있습니다. 그 도시공사 사장 네. 작년 말에 그만뒀는데 이분이 굉장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뭐 배임 혐의 있다 막 이러는데. 황 사장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죠. 아니요. 윤정수 사장. 윤정수 전 사장이죠. 도시공사장. 근데 이분이 책을 낸 거 언론 보도에 보면 이 초과이익 환수 관련해서는 공식 결제 흔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이 오히려 보고하지 않고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분이 도시공사 사장 있을 때 그 뭐지 법률 자문 받아가지고 이건 배임 혐의 짙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홈페이지에 올리고 했던 분이거든요. 결국은 자꾸 확실한 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결제했으니까 책임 있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도 얘기하는 거죠. 돈 받은 게 있으면 책임진다.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대장동은 결국 돈이 핵심이지 추상적인 말이 핵심은 아니다. 돈 받은 곽상도 지금 뭐 50억 돈 달라는 문자도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거 수사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대장동에서는 항상 수사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아니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네. 아니 그러면 지금 계속 이제 민주당 패널들하고 방송을 해보면 대장동 돈을 따라가야 된다. 검찰 수사에 불만이 많다 이러세요. 그럼 그 대장동 수사를 누가 합니까 도대체. 이정수 중앙지검장 하고요. 김태훈 4차장 누가 그 사람들이 원래 뭐 그렇게 그 수사를 하고 있던 이런 특수수사통도 아닌데 그 자리에 갖다 놓고 수사를 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의 인사권을 행사한 사람들이 그러면서 왜 불만입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수사 잘하는 사람을 붙이든지요. 우리가 그럼 뭐 계속 수사한다고 얘기하는 바로바로 것처럼. 바꾸면 돼요. 그럼 인사권 남용이 되는 거죠. 아니요. 거기 그 원래 수사하던 실무자들도 쪼개기 회식하다 갑자기 코로나 걸려서 수사도 못하고 이상한 일을 많이 벌이잖아요. 정진상 부실장도 100 며칠 만에 겨우 소환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국민들이 있는 죄를 덮는다고 생각하니까 특검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과반이 넘는 거죠 항상.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왠지 지금 이 장면을 보니까 한 30일 날인지 31일인지 모르겠지만 양자 토론할 때 한 장면이 예상이 되네요. 딱. 요 공방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투합은 또 다르죠. 후보급은. 저희는 그 급이 아니죠. 우리가 같은 급으로 해야 저희가 말하는 투합 뭐 용어와 이런 게 또 다르죠. 대선 후보급은 저희랑. 아니 모르지 두 분 다 나중에 어떻게 그렇게 해서 더 만날지. 아니 우리 현근택 대변인은 그러실 수 있지만 저는 희망사항이 뭐 그렇게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의원하셨고 셋 중에 다 저희 아니 근데 저는 전혀 무관인데. 제가 깜냥을 잘 아는데 저는 도저히 그런 급의 선거에도 나갈 깜냥이 안 됩니다. 자 김아진님 두 분은 방송 끝나면 사이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대면대면해지시나? 두 분 사이 좋습니다. 네, 저희 괜찮아요. 네, 저만 생각하나요? 현근택 대변인 답을 안 해주세요. 좋게 지내죠. 저희 따로 무슨 필요하면 뭐 여쭤보기도 해요. 따로 연락해서. 서로 제가 알기로 민원도 주고받는 사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근태기 형, 두아 누나 이렇게 부르는데 아주 개인적으로 두 분 다 친하고 그래서 이렇게 토론이 이제 케미가 좋게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감옥했으니까 이제 기호 2번. 왜 벌써부터 하부터. 자 기호 1번 감옥했어요 이제. 자, 지나갔어요 현근택 대변인은. 예. 자 좋아하시네. 기호 2번 이제 무속. 어제 MBC 뉴스데스크에서 스트레이트는 아닙니다. 무속 논란 김건희 씨 무속 논란 추가 보도했는데 예전에 경선때 천공수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건진법사 나왔잖아요. 무정스님도 나왔는데 얘기. 뭐 무정스님이 뭐 윤석열 후보하고 20대 때부터 뭐 알아가지고 뭐 너는 뭐 3년만 더 하면 고시 붙을 거다. 너는 뭐 검사해라. 그리고 뭐 김건희 씨하고 연이 맞는다. 김건희 씨는 남자고 윤석열 후보는 여자다. 뭐 이런 얘기 했다고 줄줄줄줄 보도가 되던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도 사실 사실관계는 이제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지만요. 예.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후보가 이런데 뭐 얼마나 영향을 받을 거냐. 일단 양 진영 그러니까 양 그 선대위에 이 무속인 관련된 분들이 들어와 있으시다. 이런 건 다 확인이 돼요. 일정 부분. 왜냐하면
항상 대선을 치르면요 무속인이나 역술인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선대위 반개 조직에서 일정 부분 직함을 받고 활동을 하세요. 그래서 뭐 임명장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주신 임명장도 막 돌아다니잖아. 전국 무속협회 위원장인가 뭐 이런 거 돌아다니고 그리고 아마 우리 쪽도 찾아보면 그 전에 대통령 뭐 대선에서도 그런 거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뭐 문재인 대통령의 시민 캠프에서 뭐 구슬했네 만의 사진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조직에 있어서 대선을 할 때 일정 부분 이분들의 도움을 얻는 거는 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영향을 얼마나 미치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냐, 조직의 반개 조직의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거는 인정하지만 그런 문제일 텐데 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아마 7월 23일, 24일 작년 7월 23일, 24일 정치인으로서 제일 먼저 이렇게 경선 캠프에 합류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후보를 개인적으로도 아는 사이죠. 근데 저는 한 번도 이런 얘기를 서로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무속인을 우리 경선 캠프나 저기에서 이 사진 나왔잖아요. 이분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거나 이분이 메시지 일정 뭐 이렇게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도 없고요. 근데 막 수많은 자원봉사 중에 뭐 잠깐 왔다 갔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황운택 대변인 하실 얘기 저랑도 있을 것 이해관계가 같아요. 있는데요. 이거 아마 이제 김건희 씨 관련된 무속 얘기하니까 엄청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고요. 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제 고발도 하고 막 그러던데 사실은 지금 나오는 게 저는 심각하게 보는 게 말씀처럼 저도 뭐 개인적으로 뭐 결혼할지 말지 뭐 검사를 할지 말지 고시 공부할지 말지 그건 물어볼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물어볼 수 그리고 예전에는 고시 공부를 다 산에 가서 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단 말이죠. 절에 가서 하거나 이랬으니까. 근데 이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제가 나중에 증언도 해드릴게요. 건진법사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 압수수색 하라고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이유를 어떻게 됐냐면 이게 뭐 압수수색 하면은 이게 다 도망가 버린다. 오히려 더 퍼진다 이랬는데 지금 그분 그러니까 건진법사의 지인이란 분이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에 의하면 이분도 좀 이만희 씨도 좀 영매가 있으니까 척칠 필요 없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그 지금 무정과 관련된 보도였는데요. 그 노컷뉴스에 보니까 파주 은정지구 이분이 아마 주인 검사였거든요. 그때 아마 의정부지검이었나 의정부인가 고향인가 잘 모르겠네. 파주는 고향이에요. 네. 그렇죠. 고양시청 어쨌든 그거 수사를 했었는데 이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이나 뭐 무정스님, 윤석열 검사, 김건희 씨 친한 건 다 알잖아요. 무정스님이 두 사람 만나게 해줬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 다른 시행사 공동 시행사는 기소가 됐는데 삼부토건은 처벌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결국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또 오늘 아침에 또 재밌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유튜브에서 그 녹취록 보면은 영빈관을 옮기겠다 청와대 영빈관이 아시잖아요. 외국 정상 오면 이렇게 맞이해서 뭐 만찬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 데를 옮긴다 그러잖아요. 거기 아마 어떤 그 뭐 무속인지 무당인지 이런 분이 뭐 안 좋다 그러니까 옮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적으로 물어볼 수야 있죠. 근데 이런 공적인 압수수색을 할지 말지 수사를 할지 말지 뭐 영빈관 같은 걸 옮길지 말지 이런 거를 만약에 무속의 얘기를 들어서 결정한다 그러면 그럼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저는 아마 청와대 옮긴다는 말도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청와대 터 안 좋다 이런 얘기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럼 이게 그 결정을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저는 이거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좀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신천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이 부분 질의가 들어왔을 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역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종교단체를 압수수색을 하면 시간이 걸릴 뿐더러 그 과정에서 오히려 이 숨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임의 제출을 받는 게 보통은 종교단체랑 관련해서는 그렇게 수사를 해왔고 그게 수사 관행이고 그게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서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무정 스님은
저는 지금 이제 삼부토건이 왜 기소가 안 됐는지 그 사실인지 아직 확인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확인해서 저희가 선대위에서 입장을 선대본에서 발표할 건데요. 이 무정스님과 관련해서는 뭐 김건희 대표가 녹취록에 그것도 나오더라고요. 아 무정스님이 그렇게 오래된 인연이라며 대학교 때 뭐 이럴 때부터 뭐 이렇게 오래된 인연인데 왜 무정스님이랑 인연을 끊었냐. 무정스님이 문재인 망한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고 인연을 끊었답니다. 몇십 년 넘는 인연을. 녹취록에 나와요? 네 나와요. 그게 문재인 망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스님하고 인연을 끊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 스님이래요. 그래서 인연을 끊었대요. 그리고 영빈관 옮긴다 이 부분 저도 들어봤는데 이명수 기자가 유도해요. 뭐 자기가 뭐 누가 도산지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아 우리 총장님이 대통령 된대요. 근데 영빈관이 안 좋다고 영빈관을 옮겨야 된다는데요. 그러니까 그럴 수 거기에 대해서 긍정하는 얘기지 이걸 먼저 얘기를 꺼내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후보가 시각장애인 안예경 거기 가서 입양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얘기를 그 전에도 좀 하셨는데 청와대를 문재인 대통령도 고민을 하셨잖아요. 소통을 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개방해야 되냐 이런 문제를 고민하시고 그래서 안예경을 입양해서 당선이 되면 청와대로 데리고 들어갈지 아니면 청와대가 개방이 돼서 없어서 딴 데서 살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은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명수 기자가 유도한 발언이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유도한 이 얘기가 제가 보기에는 뭐 저도 말씀처럼 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서로 뭐 아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 듣고 바로 옮겨야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게 한마디 청와대 안에 있는 건 바로 좀 얘기 넘어가요. 들어보세요. 청와대 안에 있는 건데 그거는 굉장히 국가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고민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 그 사람 얘기했다고 동조하는 것도 그렇고요. 지금 신천지 압수수색도 조금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사실은 그 당시에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뭐 종교 시설 이런 게 아니라 이분들이 수사 협조를 잘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압수수색 하라고 법무부 장관이 명령한 거예요. 법무부 장관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했던 거는 법무부 장관 지시보다 더 중시 여긴다는 거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요. 저거 조금만 구체적인 수사 지휘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하려면 서면으로 수사 지휘했어야 되죠. 근데 그랬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대구지검 사건이라서 알거든요. 대구지검에다 물어봤어요. 이거 했던 사람들한테. 근데 이 부분은 이게 감염병 위반이 돼야 영장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염병 위반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서 사실은 영장을 청구해도 이게 나올 가능성이 없는데 영장 청구한 것만 알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도 행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영장 청구 요건에 부적합했다라고 얘기를 지시하면 들었습니다. 일단 청구라도 해야죠. 한 다음에 나중에 안 되는 거야. 법원 판단이지만. 그 전에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미 제출하라고 법무부 장관 해야죠. 지시도 거역할 정도면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예요. 서면 지시했나요? 서면 지시 반드시 서면을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아니죠. 그래도 구체적인 수사 지휘는 그렇게 아니 해야죠. 그럼 법무부 장관이 할 때마다 맨날 서면으로 해야 돼요. 구두로도 할 수 그래야 있는 기록이 남아서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집에 갈 때 되니까 뜨거워지네요. 우리 정철지 소장한테 얘기하고 목돈정서 시간 한 10분만 땡길까요? 또 갑자기 드는데. 7419님. 이제 끝날 때가. 7419님. 현근택 대변인님 오늘따라 목소리에 힘이 없어요. 아침 식사를 거르셨나요? 당당하게 힘내세요 하셨는데 마지막 되니까 텐션에 돌아오시네. 한현미님. 조곤조곤 이두아님. 듣다 보면 설득돼요. 역시 우리 이두아 부단장도 처음에는 조곤조곤인데 마지막 가니까 또 목소리에 힘이 들어옵니다. 한현민이 감사합니다. 7419님께도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7419님 감사합니다. 시켜서 하니까 이게 좀 진정성이 없어요. 자, 7419님하고 한현미님께도 커피 케이크 세트 하나씩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오늘 토론은 두근두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대변인 이두아 부단장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